그리고 따로 취재에 응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윤영찬 이후에 브리핑 계획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자, 잠시 뒤 한 15분 정도 후면 진행이 될 첫 번째 정상회담 장소가 노동당 청사다라는 거 하고요. 이게 그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 장소가? 예, 그렇죠. 북한 측 입장에서 정상회담 사상 처음이고 생중계되는 것도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예. 여기서 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건 자는 아니고요. 예. 자, 지금 그 생중계 여부, 이번 정상회담이 워낙 생중계가 많아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중계가 되지 않고 이른바 이제 취재하는 이른바 이제 풀 기자가 만나는 장면까지만 이제 하고 회담은 이제 비공개로. 그러면은 풀 기자단이 취재를 한 이후에 영상을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송출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장면을 볼 것 같은데, 자, 오전 브리핑보다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후 브리핑이 길 줄 알았는데 오전 브리핑은 상당히 길었거든요, 한 20분 이상. 근데 오후 브리핑이 오히려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제재가 그 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전 저도 브리핑을 봤는데 이제 그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 유지 여부 그리고 비핵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이 많았고,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경제인들이 이번 특별수행단으로 포함이 되니까 남북 관계, 즉 남북 경협이 이제 북미 관계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우려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대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그 북미 관계, 즉 비핵화 조치와 함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경제인들이 방북을 한 것은 이제 그 향후의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남북 관계의 진전과 남북 경협이 본격화됐을 대비해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총사진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지, 아까 그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확정을 딱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의제에서 3가지인데 비핵화와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남북관계 진전과 그리고 이제 군사 긴장 완화인데요. 이 부분이 왜 하나로 뭉쳐서 중요하냐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최저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촉진자로서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차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이제 비핵화 조치를 해주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확답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더 깊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 개선과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얻길 원하는 이제 대북 제재 완화나 폐제, 그리고 이제 최저안전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이 당사자로서 그거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조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인들이 방북을 해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미국 얘기하셨는데 비핵화 관련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유엔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어떤 얘기를 전달도 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뭘 어떻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랄까요? 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비핵화가 지금 핵심 의제인데 네. 비핵화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이 있죠.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네. 통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임의적 비핵화 과정이죠. 자신들만의. 네. 먼저 이제 사전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풍창이나 동창이나 풍계리 같은데 네. 폐쇄를 하는 자신들만의 선의의 사전 조치들을 하는 거 동결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보상을 좀 받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이제 미 측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에 범주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네. 임의적 비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이제 국제 기준에 의해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시설이나 뭐 신고와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제 기준에 의한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나 약속 그 부분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이 원하고 있는 안전 보장의 초기 조치들, 뭐 이게 이제 종전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여지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안전 보장의 초기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 그러니까 반발씩 이제 좁힌 것이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둘이 북미 정상이 또 만나서 그럼 한번 또 비핵화의 블랭크를 채워보자라고 하는 장소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이제 뉴욕에서 아마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비핵화와 관련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자신들의 임의적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약속과 천명을 이번에 공식적으로 좀 받아낼 수 있다면은 아주 급진전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종전 선언을 포함한 안전 보장이라거나 경제 지원들 해주는 데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이 있죠. 중간 선거 이전에 또 뭐 워싱턴 국내 사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그 상황을 돌파하고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준다. 그게 상당히 좀 여론전에서 좀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심이 좀 클 건데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뭐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 좀 부담이 덜었을 때 할 것인지 어떨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전언을 좀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결정들을 하는 일련의 비핵화 과정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비핵화 과정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네. 성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 선의의 조치, 이런 사전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에 국제 기준에 맞는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예.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그 이른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에 대한 담보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문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현재 핵과에 관련돼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뭐 탄두가 되겠죠.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록을 제출하고 또한 이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어떤 핵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핵과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핵과 관련해서 이제 가시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난색을 표해왔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해줘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입장을 좁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그 뉴욕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이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답을 받아가셔야 될 거예요. 현재 핵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조치를 하기로 즉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영변의 어떤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확답을 받았다. 물론 그 부분이 내일 나올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부터 그 확답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그러면 어떤 그 꽉 막혀 있는 그러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자 잠시 뒤 5분이면 진행이 되고요. 5분에 진행이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순서가 잘 돼서 일이 잘 되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수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수순인데 지금 네.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예.
이게 지금 새로운 공교롭게 날짜가 좀 계속 겹치는데 6개월 주기라고 하는 걸로 좀 교착 상태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네. 그 주기가 혹시 나타날까 봐 좀 개인적인 기우는 좀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교로운 일인데요. 3월 5일 날 우리 대북 특사가 가고 네.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4월에 열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후에 이제 교착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게 크게 네 덩어리고 중간중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교착을 7월, 8월 달을 지나다가 지난 9월 5일 날 딱 6개월 만에 다시 대북 특사가 방북을 하고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고 있죠. 5분 뒤에 시작을 하고 이게 잘 된다면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뭔가 또 실무급에서 또 뭔가 표류가 되는 문제들이 또 다른 양많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와 있어서 또 교착 상태가 되고 하면 이게 6개월 단위로 이제 주기가 돌아가게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기후가 좀 있고 예전에 25년간 사실 북핵이 표류한 게 이런 네. 사이클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실무급에서 차관보급에서 회의를 하다가 네. 표류가 되고 이제 그것들이 다른 돌파구들을 통해서 또 이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가 또 표류를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1년, 2년 주기들로 계속 반복된 게 25년의 역사였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들이 없이 정상들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좀 통 크게 좀 힘있게 좀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정대로라면 한 3분 뒤쯤에 평양에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